안톤 체홉의 갈매기는 너무나 유명한 작품이고 또 이 캐릭터들마다 해야 할 이야기가 참 많고 사건들과 참 이런 어떤 상황들과 이야기들 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씩 더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하고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볼 만한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다가 아르까지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참 의외죠. 뭐 갈매기 하면은 트레플레프 이야기를 하거나 갈매기를 툭 던지면서 나 오늘 이 갈매기를 죽이는 비열한 짓을 했어 뭐 이런 얘기를 하거나 뭐 니나 얘기를 하면서 난 여배우야 난 뭐 갈매기야 막 이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세상에 아르까지나라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르까지나라고 하는 그 캐릭터 자체를 사람들이 이해하긴 참 어려울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제 연기를 하거나 이런 배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르까지나라는 역할 딱 보면은 정말 뭐 저런 엄마가 다 있냐 뭐 정말 저런 사람이 다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조금은 다른 시선으로 그녀를 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녀를 갈매기에서 첫 번째 인물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녀는 누군가를 막 뭔가 파멸로 이끌고 막 악의를 가지고 자신의 모든 걸 쏟아붓고 그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녀의 삶을 우리가 한번 정확하게 조명을 해보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희곡의 시작점과 영화의 시작점은 약간 차이가 있어요. 영화는 이제 1904년 모스크바의 황실극장에서 아르까지나가 이제 관객 여러분들의 엄청난 환호 소리와 박수 소리를 막 온몸으로 느끼고 조명과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어마어마한 뭐 여배우다라는 것들을 각인시켜주는 장면들로 표현이 되고 있고요. 희곡에서는 이제 소린의 영지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니나가 뜨리고린에게 나 마음을 결정했다. 나도 이제 모스크바로 가겠다. 나 공연을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뜨리고린은 이제 니나가 묵을 수 있는 거처까지 알려주고 뭐 그와 같이 생활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나는 아르까지나처럼 엄청난 모스크바의 황실극장처럼 이렇게 공연을 하는 게 아니라 변두리에 있는 작은 공연장에서 공연을 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 시간 그때 당시에 아르까지나는 모스크바의 황실극장에서 공연을 올리게 되었었던 것이죠. 신인의 모습으로 표현이 되어지고 있는 니나와 이미 당대 최고의 여배우, 그러니까 뭐 맥베스를 연기한다라고 하면은 맥베스 부인의 역할을 맡게 되고 이런 모든 주요 메인 배역들을 다 아르까지나는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 차지해서 명성을 떨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니나의 이상과 현실이 조금 더 괴리감이 나타나게 되는 순간이기도 하죠. 그리고 니나는 옐레츠로 가는 기차를 타게 될 때 3등석 기차에서 사람들과 막 이렇게 몸을 섞어가면서 기차를 타고 공연을 하러 가야 되는 반면 아르까지나는 마차가 항상 대기가 되어 있고 움직이는 곳마다 굉장히 호의를 받으면서 움직이게 되죠. 그 수많은 세월들 동안 아르까지나는 일종의 직업병이 하나 걸리게 돼요. 바로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과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당겨야 하는 것이죠. 공연을 하게 되면요, 정말로 관객 여러분들과의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아르까지나가 연기했었던 모스크바 황실극장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수용될 수 있는 곳이고 그 당시 극장 중에 가장 좋은 극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집중을 하고 있고 여자 주인공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에게만 집중을 하고 있고 그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자신이 혼자 받고 있는데 그 시간들이 한 해, 두 해가 아니라는 것이죠.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그녀는 그것들이 굉장히 익숙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본인의 오빠인 소린이 있는 소린의 영지로 오게 될 때 그때마다 뭔가 휴양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마음속에 뭔가 답답한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그냥 책 읽는 거 좋아하고 뭐 내 얘기를 들어주는 것 같긴 한데 막 나한테 엄청나게 집중을 하는 것 같진 않아. 내가 집중을 시켜야 나한테 집중을 해요. 막 누구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익숙한 부분들도 있고 잘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서툰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르까지나는 마샤와 자신을 막 비교하면서 누가 더 젊어 보여? 막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때도 본인의 뭐 어떤 막 내가 더 예쁘지 막 인정받고 싶어하고 그런 것들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그녀는 약간 좀 착한 모습도 있어요. 일생 동안 사람을 연구했던 배우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이 아르까지나가 마샤가 과연 트레플레프를 좋아한다는 걸 몰랐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이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마샤는 항상 트래플레프를 좋아하지만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다 드러내질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술을 마시고 담배를 하고 코담배를 하는 등 본인의 삶을 정말로 적나라하게 나락으로 빠뜨리게 되는 행위들을 많이 하고 있죠. 늘 극단적으로 우울해하고 굉장히 어두운 모습들만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바라본 아르까지나는 이막이 시작이 될 때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아봤었던 경험자로서 마샤에게 조언을 해주는 것이다 라는 것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뭔가 서툴죠. 그녀는 자신만의 방식대로 마샤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마샤에게는 그런 것들이 참 잘 받아들여지질 않는 것이죠. 그리고 작품을 보는 우리들도 참 굳이 이걸 이렇게까지 비교를 해야 되나, 힘들어하고 슬퍼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수록 점점 우리는 아르까지나라고 하는 인물과 조금 친해지기는 어려워질 거예요. 하지만 아르까지나는 자신의 방식으로 마샤에게 무언가를 조언을 해주고 있다는 거, 이것들도 한번 눈여겨보셔야 될 거예요. 주목받기를 좋아하고 정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좋아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녀의 직업병에서 어떤 일종의 직업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이유는 아까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녀가 살아온 삶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굉장히 나이가 많은 여배우이고 엄청나게 성공을 한 여배우잖아요. 최고의 자리를 계속해서 오랜 시간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만큼 엄청나게 가혹하고 고된 것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자기 스스로를 방어하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인정받고 사랑받아야 하는, 그리고 늘 사랑에 고파하는, 많은 사람들의 함성소리와 박수소리를 막 온몸으로 받지만 집에 돌아봤을 때 아무것도 없는 그 적적한 마음들을 그녀는 늘 혼자서 이겨내고 더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랑을 받기 위해서, 더 많은 인정을 받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시간 동안 스스로에게 채찍질을 했다는 것이죠. 제가 여배우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제가 바라본 여배우들의 삶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들도 있고 때론 뭔가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배우, 남자 배우 이런 것들을 다 일단 떠나서 최고의 자리를 유지한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치열해요. 사람들에게 늘 최고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내가 아주 작은 실수를 하기라도 한다면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건 뭐 너무나 흔한 일일 거고요. 내 얼굴에 뭔가 조금만한 주름이라도 끼게 된다면 나를 따라오게 되는 아주 젊은 여자 배우들에게 내 자리를 내어줄 수도 있는 것들이고요.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 속에서 그녀가 살아왔을지 우리는 그런 것들도 한번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많은 사람들의 애정과 인정을 고파하는 중이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인지하시면 좋습니다. 마샤를 그렇게 위로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알려주는 것처럼 첫 장에서 트래플레프가 자신만의 공연을 올리게 될 때도 아르까지나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무언가를 트래플레프에게 이야기하는 것들도 분명히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트래플레프가 이야기하고 우리가 희곡을 딱 바라봤을 때 나 대신에 니나가 지금 저런 뭐 역할을 해서 사람들 앞에서 공연을 하겠다고 참 어디 한번 보자, 약간 이런 걸 수도 있겠지만, 대형 무대에서 쓰고 많은 사람들 앞에 서고 화려한 조명이 막 자신을 감싸고 있고 이런 극장에 늘 놓여져 있었던 자신이 이런 소극에서 내 아들이 연출하고 극을 쓴 무대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바라보게 될 때 은연중에 그냥 뭔가 툭툭 내뱉는 말들이 그에게 상처가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인지하지 못하는 거지, 뭔가 엄청난 적개심과 악의를 품고 그를 막 공격하고 작품을 공격하고 무조건 그러려고 하는 의사가 100%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좋은 이야기를 하고 싶거나 조언을 하고 싶더라도 그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상대방에게 서툴게 다가가게 되는 것이죠. 결국 트래플레프는 폭발하게 되고, 트래플레프의 대사를 살펴보면 알 수 있죠. 희곡을 쓰고 연기를 한다는 것이 정말 어머니처럼 그렇게 선택받은 정말 대스타들만이 할 수 있는 건데 감히 내가 침범했다, 미안하다, 차 더러워서 못해 먹겠네 하고 무대로 엎어버리죠. 그런데 그녀도 사실은 이제 하고 싶었었던 이야기가 있었던 것이죠. 트래플레프가 정말로 필요한 건 새로운 형식을 갖춰야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만의 아주 독특한 작가적인 사상이 들어간 것들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하는데, 그것들을 자신한테 굉장히 뭔가 억압하고 강요하듯이 가르치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으니까 그녀는 그냥 방어적인 태세를 취하고 아들에게 무언가를 더 조언을 해주거나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을 수 있다라고도 우리는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서툴지만요. 그럼 그녀가 과연 그러면 정말 아들인데 왜 그렇게 방어적인 태세를 취하고 그렇게 서툴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녀는 정말 이래서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살아온 사람의 삶이나 상황을 좀 살펴봐야 되는 건데, 그녀가 수십 년 동안 다른 사람들 혹은 자신의 라이벌 그리고 자신과 뭔가 견져지는 그런 여배우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비교를 하고 그 다른 배우들이 자신을 얼마나 뒤에서 막 이렇게 욕을 하고 그랬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겪어온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이 작은 시골 마을에 내 아들과 내 오빠와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까지도 여기서도 내가 이런 얘기를 듣고 여기에 대해서도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는가 라는 그녀만의 또 상황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을 조금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녀의 편에서요. 왜냐면 이 영상을 보시는 누군가는 아르까지나의 독백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녀의 상황들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화시키는 작업들을 해주셔야 여러분의 독백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갈매기라는 희곡을 딱 읽게 될 때도 훨씬 더 큰 도움이 되실 수가 있겠죠? 이거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굉장히 길어지네요 또. 어쨌든 오늘은 제가 간략하게라도 아르까지나의 삶을 조금이나마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우리가 아르까지나를 연기하게 될 때 그녀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여러분이 그녀의 삶을 연기하게 될 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한번 제작을 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갈매기도 그렇고 시련도 그렇고 뭐 안톤 체홉과 셰익스피어의 작품, 기타 등등 테네시 윌리엄스 등등 많은 작품들을 다뤄보게 될 텐데 다루게 될 이야기가 참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희곡에 대한 뭐 상황들도 다뤄서 이야기를 해보고 배경들, 인물들, 희곡 자체에 대한 것들 등등 많은 것들을 앞으로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마 아르까지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한다는 건 갈매기라는 희곡 안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그녀의 독백이 있다는 걸 거예요.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갈매기라는 희곡을요, 그리고 아르까지나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그녀의 대사에 대해서요. 자, 그럼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